네버빈지 다이어트, 네버빈지 어게인. 자, 글렌 리빙스턴 지음, 조경실 옮김. 자, 100만 독자의 식습관을 바꾼 초간단 멘탈 트레이닝. 이 심리학자로서 심리학 박사로서 이런 책을, 귀한 책을 써서 정말 어떤 심리적인 마인드를 컨트롤하면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먹어라. 이유를 찾지 말고 그만 먹어라. 이렇게 유명 작가이자 강사인 짐 로는 절제하는 삶이 후회하는 삶보다도 낫다라고 말했지만은 꿀꿀이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녀석은 절제가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온 세상이 자기 앞에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을 기억할 겁니다. 마치 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가고 싶은 곳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게 되었죠. 하지만은 대부분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먼저 일련의 기술들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었을 겁니다. 훈련자가 지켜야 할 교통 규칙을 배우고 일정 기간 동안의 연수도 받고 필기시험도 통과하고 그런 후에 주행시험도 치러야 했고요. 차를 운전할 자격은 교통규칙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규칙을 익히고 훈련을 통과하는 일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더 많은 자유를 얻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꿀꿀이는 우리가 절제된 식단 규칙을 지키느라 자유를 포기했다고 말하지만 절제와 훈련은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자유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먹을 자유, 날씬한 몸매로 살 자유, 잘못된 시기로 생기는 질병을 최소화할 자유, 좋은 음식, 영양분을 활력 넘치게 살 자유, 욕구를 조절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자유, 뭘 언제 어디서 먹을지 선택할 자유,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갈 자유. 절제된 식단 규칙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100배로 증가시켜줍니다. 사실상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꿀꿀입니다. 만약에 꿀꿀이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衝動의 노예가 될 뿐이며 진정한 자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식단 저지르는 주제를 처음부터 자유와 절제가 대립되는 문제처럼 표현하는 것도 꿀꿀이입니다. 꿀꿀이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절제가 없는 곳에는 자유도 존재하지 않죠. 진짜 문제는 여러분이 절제의 삶을 살 것인가, 후회의 삶을 택할 것인가. 이 주제를 이런 문맥에서 접근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제 뭘 해야 할지는 알죠? 꿀꿀이를 우리에 가두세요. 오래전에 저는 직접 기금을 마련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과 폭식 및 음식 선택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설문을 조사했고 그때부터 음식 중독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아 성찰과 폭식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꿀꿀이는 쫄꼬리과 피자를 좋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꿀꿀이는 도넛과 감자칩을 좋아하는지 나는 사람이 없는 데서 주로 폭식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폭식하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폭식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외로울 때 폭식하는 이유가 뭔지 등등 어쩌면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이런 흥미롭고 심리학적으로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폭식을 멈추려면 이런 질문에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은 100% 꿀꿀이 꽥꽥 소리예요. 다음 같은 얘기는 꿀꿀이 관점에서 나온 소리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과 음식 중독에 관한 기본 개념부터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자 저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은 바로 회수했지만 판단이 들자 저는 웹사이트는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진행하던 프로젝트 법칙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바로 폐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살펴보는 거죠. 자, 있지. 엄마 아빠는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지 않았잖아. 진짜 심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안 그래? 엄마 아빠가 때문에 생긴 마음속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그걸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뭘 많이 먹어야
않겠어. 최소한 과거에 일어났던 그 슬픈 일들이 모두 드러나고 사랑을 대신할 만한 걸 찾을 때까지만 해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꿀꿀이 저기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건 나도 잘 알지. 하지만 확실히 맛은 좋잖아. 너무 안 됐다. 속상해. 뭐 좀 실컷 먹자. 이렇게 꿀꿀이가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야. 실컷 먹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맛있는 거 좀 먹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인간의 심리와 정신적인 자성찰을 추구하는 삶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니 오해하는 말아주세요. 저는 역시 저희의 생각과 감정, 과거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심리치료사, 라이프 코치, 영적 스승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죠. 덕분에 현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삶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하지만 자아성찰은 혹식을 중단할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눈금만큼도 없어요. 웃을 정도로 간단한 개념이라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문화 자체가 더러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 보니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군요. 여러분은 혹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끊어야 합니다. 4학년 생일 파티 때 친구가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옷을 다 벗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어린 시절 유치원 수업이 끝나고도 할아버지가 깜빡 잊고 나를 데려오지 않아서 등의 이유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고 있고 애매하지 않고 확실한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얻는 만족감과 장시간 얻을 건강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췄고요. 폭식이 뭔지, 폭식이 아닌 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저 폭식을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원히 폭식하지 맙시다. 폭식의 심리학이란 정말 간단합니다. 종종 폭식을 정서적인 경험과 연관을 짓지만은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연구할 때 훌륭한 출발점으로 삼기도 하지만 과거 경험은 폭식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인 혼란 상태가 폭식을 일으킨다는 개념은 사실 매우 해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정리되거나 완벽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폭식을 계속해도 된다는 핑계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심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하는 말이니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대대로 심리학과 심리치료를 연구한 전문가들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지금도 저희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심리학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폭식은 여러분을 야생동물로 변신시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법칙을 무시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야만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단순 무식한 정글로 여러분을 되돌려 놓을 거라는 얘기예요. 폭식은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폭식하는 이유를 연구하느라 긴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세요. 그냥 멈추세요. 맞아요. 아동학대를 당했던 사람 중에서 약물 중독자가 되거나 심각한 폭식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아이를 상대로 학대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놀랍도록 부드러운 성품으로 성장해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지 복수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각자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떨쳐버리기. 꿀꿀이 입을 다물게 하고 여러분이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책 전면을 통해 계속 얘기했었죠. 이 원장에서는 혹시라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런 기분을 느낄까봐 두려워하는 분들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귀찮게 식단 같은 거 따라하려 하지 마. 넌 어차피 그런 거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잖아. 그럼 결국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릴 텐데 바보 같은 짓은 시도하지 못할 거야. 왜 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진짜 해볼 적성이야? 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당신 안에 꿀꿀이가. 보다시피 꿀꿀이에게는 여러분을 무너뜨릴 계획이 다 있군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승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고 이런 야비한 녀석은 그냥 무시해버리자고요. 죄책감과 수치심의 목적은 잘못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 고치기 위해서예요. 폭식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은 다시 폭식할 마음이 없다면 금세 흩어져 사라져버릴 감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심리학계는 빅토리아 시대 이후로 아주 자연스럽고도 인간적인 감정 에조차도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며 그런 감정 자체를 아예 건절해야 한다고 조금 과격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 역시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약속을 어겼을 때 죄책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라지겠다는 동기도 쉽게 사라지고 약속의 의미나 가치도 훼손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부분을 분석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이런 불편한 감정은 기꺼이 사라지도록 내버려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분석하고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죄책감과 수치심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다시 복식하기 위해 미리 속죄해 두려는 꿀꿀이의 계획입니다. 죄책감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꿀꿀이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일단 문제를 수정했다면 그런 감정은 그냥 잊어도 좋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매우 아프죠. 음식으로 인한 실수도 정말 아프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실수를 회복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폭식에 대해서 항상 꿀꿀이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기를 바랍니다. 녀석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우리는 완벽히 안다면 자기에게 어떤 자유도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마치 다른 존재에게 조정당한 것처럼 조금은 무의식적으로 폭식하게 되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상태가 몇 주 몇 달씩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체중도 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식하는 동안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폭식한 어떤 사람을 바로 인터뷰해보면은 그 사람은 방금 일어난 일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뭘 먹었는지, 어떤 부리인지, 식품을 샀는지, 포장지는 어떤 모양이 있는지, 그걸 사느라 돈을 얼마나 냈는지, 어디서 샀는지, 계산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쓰레기 식품의 선반 주변에는 또 어떤 것이 진열되어 있는지, 무엇을 살지 결정했던 그런 것을 담았는지 기억할 수 있고요. 폭식은 내내 머릿속 캠코더는 계속 들어가고 있었지만 여러분은 렌즈를 통해서 그 상황을 들여보기를 거부한 것뿐이에요. 이성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통제불능의 행동을 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폭식하게 됐다면 생각하면 실수 이후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꿀꿀이가 마음껏 먹기 위해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곧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책임감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꿀꿀이가 여러분을 혼수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모두 없애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폭식과 연관된 죄책감과 수치심은 떨칠 수 있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먼저 그런 감정이 꽥꽥소리였음을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식단 계획을 수정한 뒤에 다시 100%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과거의 폭식 행동을 덮기 위해서 이상한 정신적인 마비 증상 같은 걸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 번 다시 폭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4분가요? 영원불변 날씬쟁이로 살기 인생 진리 절제가 후회보다 낫다. 후회하지 말자. 체중계를 절친으로 삼자. 체중계를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절친이 될 체중계를 소정할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체중계라니 지금 너를 놀려? 너 정말 이런 소리를 계속 할 거야? 왜 이래? 우리는 체중계 따위 필요 없어. 응? 좀 먹자. 응? 체중계 까짓 거. 정보는 힘입니다. 모르는 것을 보다는 아는 게 낫죠. 작가이자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민간 항공기를 관찰했더니 비행기들이 비행시간 중 99%는 정확한 경로에서 살짝 이탈리아에 운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매번 목적지에 절반 도착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조종사가 비행시간 내내 계기판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오차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이 하는 모니터와 조정, 그것을 꿀꿀이가 몹시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비행 중에 계기판에 주는 정보를 계속 무시하다가 원래 도착하려던 지점에서 수천 마일이나 벗어난 후에야 경로를 조정하는 것보다 조금씩 여러 번 경로를 수정하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체중계를 비행기 계기판의 그런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체중계가 주는 정보를 성실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과 운동량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꿀꿀이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나 보군요. 자, 이렇게 해서 방해했던 꿀꿀이의 방법에 대해서 꿀꿀이 꽥꽥 소리 건강한 생각 꽥꽥꽥 하면서 충분히 맛있겠다 하지만은
규칙적으로 몸무게를 재지 않은 것을 규칙적으로 몸무게를 재면서 하자 이 말이죠. 자, 음식을 잔뜩 먹고 이렇게 폭식, 그러나 불성한 꿀꿀이어서 규칙적으로 체중을 재고 꿀꿀이를 우디에 갈두어 버리세요. 자, 몸무게의 숫자에 불과해라고 자꾸 하지요. 그러나 체중계를 자주 들어가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체지방 어떻게 할 거야? 자꾸 이렇게 하고 이제 고장났나 봐 하지만은 그러나 근육은 매달 0.5kg 이상 늘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1년 내내 운동에 약 kg을 근육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몸에 지방이 많아 그게 빠지면 중이라면 약 4대 1의 비율로 지방 감소량에 근육 증가량이 앞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빠지고 있다면 근육이 생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동시에 근육을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여러분의 식단 계획을 제대로 짰고 근육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체중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여야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걱정할 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되니까요. 자, 꿀꿀이는 온종일 체중계가 가르칠 수 있는 서침을 생기며 살 수는 없어. 너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안 그래? 라고 하는데 그러나 운전하는 내내 눈으로 속되게만 보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가끔씩 보면서 한다는 거죠. 체중계가 좋은 소식을 알려줬다면 복식에도 되는 이유가 되는 생김이네. 그럼 본다면 그렇죠. 몸무게에 줄면 이것은 꿀꿀이 복식에도 된다는 표시로 받아들입니다. 여성은 우리 몸이 커다란 쓰레기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 번갈이 생기면 꿀꿀이적으로 다시 채우려 가죠. 하지만은 우리 몸은 소중한 정신을 담는 그릇이자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폭식은 그렇게 폭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한동안 체중을 재지 않다가 오랜만에 재봤더니 체중계가 나쁜 소식을 해줬다고 쳐봐. 그럼 넌 정말 한심한 인간이라고 질책하고 뚱뚱보 그러니까 가끔 맛있는 걸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속이는데 그러나 어렸다면 체중을 재지 않는 것은 눈을 감고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동네길을 해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체중계를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답은 제가 만났던 날씬한 사람들 대부분은 살을 빼는 최고의 방법으로 규칙적인 체중 측정을 꼽더군요. 왜 그럴까요? 꿀꿀이는 죽을 먹어도 별 영향이 없다고 우리를 계속 속이려 하지만 체중계를 확인해보면 금방 밝혀지니까요. 체중계 참고 체중을 정기적으로 하긴 하지만 자주 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재는 사람도 있더군요. 내부 빈지 의견의 다른 방식들 마찬가지로 측정 빈도를 결정하는 일도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은 덜 규칙적일수록 꿀꿀에게 더 많은 여지가 생기긴 했어요. 그냥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 2. 최종 측정 시나리오를 방해하기 위해서 꿀꿀이가 한 얘기들을 모조리 적어 목록으로 만들었더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록에는 체중이 많이 나갈 때, 적게 나갈 때, 적당히 나갈 때 각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꽥꽥 소리를 적으면 되죠. 꿀꿀이는 맛있는 걸 실컷 먹기 위해서 키만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적어두는 것도 꽥꽥 소리를 확실히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남원의 꽥꽥 일지 쓰기. 앞에서도 말했듯이 폭식을 멈추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폭식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폭식, 여러분 식단 계획을 짜고 폭식하지 말자. 그래서 한다는 일지 쓰기로 꿀꿀이를 자극하기에 궁극적으로 폭식을 해야 하는 꿀꿀이의 근거는 맛이 좋으니까 또는 내가 푸드 하이를 원하니까 여야 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꿀꿀이도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갇힌 야생동물처럼 녀석도 영물이 잠겨버린 문을 아무리 두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꿀꿀이는 우리 몸속에 살기에 선천적인 지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꿀꿀이의 꽥꽥 소리를 일지에 기록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클리언이 그러는데 일지를 써야 한대. 그렇지 않으면 놀랍도록 창의적인 나의 새로운 속셈을 듣지 못할 거라는데 그 말은 첫날에 일지 쓰는 걸 까먹거나 쓸 시간이 없었으면 계획에서 벗어나 맛있는 걸 마구 먹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 신난다. 역시 깨끗거리는 소리군요. 여러분은 이미 분명한 기준을 정해 애매하지 않은 식단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계획을 지키지 않겠다고 엄숙히 맹세도 했고요. 자, 이렇게 일치도 쓰면서 또 손가락을 통제하는 힘은 원하면 언제든지 빼올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꿀꿀이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두 번 다시 폭식하지 않을 테니 잠깐은 꿀꿀이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괜찮아요. 꽥꽥 소리를 일단 글로 적어 놓으면 그 소리를 인지하고 무시하는 데 드는 에너지도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여러분은 꿀꿀이가 이 게임의 자신의 속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놓은 미끼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더 이상 덤벼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꿀꿀이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기회만 보면 달려들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지난번 결과가 어땠든 상관없이 녀석은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꿀꿀이 녀석을 모두 우리에 가두세요. 모든 불안감은 꿀꿀이에게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부빈지 의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직후 언젠가 곧 닥치게 될 피할 수 없는 폭식이 몹시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두렵다는 말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꿀꿀이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폭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말에는 이 꿀꿀이의 생각이라는 거죠. 항상 100% 그렇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절대 폭식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에 자신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그건 꿀꿀이의 꽥꽥 소리입니다. 꿀꿀이 절제 설탕, 밀가루, 알코올은 식단에서 제외. 프로그램이 효과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이 질문의 자체가 꿀꿀이의 꽥꽥 소리입니다. 내부인지 의견은 폭식과 연관된 충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음식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뜻이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조절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능력을 타고났지만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죠. 만약 자유의지를 자신에게 이롭게 생각으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내부인지 의견의 비법은 여러분의 자유의지 권력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죠.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식단 계획을 직접 만들도록 허락했고 꿀꿀이 꽥꽥 소리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아듣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주장의 진짜 의도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눈을 뜨고 힘을 되찾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꿀꿀이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발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힘겨운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면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정제 설탕은 밀가루, 알코올이든 음식을 식단에서 빼보세요.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거죠. 이런 물질은 여러분의 몸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또 먹으면 먹을수록 먹고 싶은 욕구도 커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 환자분이 아픈 이유는 정제 설탕, 밀가루, 알코올을 충분히 섭취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는 의사는 없잖아요. 제 말 뜻을 이해하겠죠? 이런 현대의 마약들은 가끔 먹기 시작하면 절대 먹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자제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한 것 같군요. 자, 자유의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걸 써서 폭식을 맞는 일도 불가능해. 꿀꿀이여 최후 필살기. 꿀꿀이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도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음식을 밀어넣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는 소리는 조금 난해야 하죠. 보다시피 꿀꿀이는 해결하기 힘든 논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대로 철학을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유의지 터연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운명이 모두 결정된 상태라면 우리가 꿀꿀이의 욕망이 떨어서 움직일 것인지 자신의 바람이 움직일 운명인지 무슨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꿀꿀이의 주장에는 진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녀석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유의지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폭식하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이 정해져 있다라고 자꾸 속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자유의지로 이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테고 모두가 정당한 대가나 처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 할 것입니다. 누군가 직접 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대화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전까지 아마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계속 냉정하게 꿀꿀이를 대해야 할 거고요. 참고, 사실 저는 철저한 불가지론자라 신의 존재를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한 성경 기록이 궁금한 분은 창세기 1장 29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으니 찾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알코올과 마약, 그 외에 분야의 꿀꿀이들,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법들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았다면 이제 다른 분야에도 내부빈지 의견 철학을 적용해 보려는 여러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내 안의 날씬쟁이와 뚱뚱볼을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그런 다음에 뚱뚱볼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경멸하는 태도로 녀석을 무시하자는 이 모든 아이디어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먼 옛날부터 인간의 건설적인 충동과 파괴적인 충동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방식, 그 사람들은 마치
위의 악마와 천사라는 상징적 의미로 그려왔죠.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사람들이 이 개념을 마약, 알코올, 담배처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중독 증상에만 활용하려고 노력할 때 저는 폭식처럼 복잡한 행동 체계에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과정은 폭식의 전과 후에 적절한 마음가짐을 취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의 가능성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실수했을 때에도 부정적인 죄책감과 수치심에 빠지지 않으며 네버윈지 어게인이라는 언덕의 정성까지 자신있게 페달을 밟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 차례 실패와 도전을 거듭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또 꼭 필요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마약과 알코올 또는 다른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중독 증상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설프게 알코올 꿀꿀이 또는 마약 꿀꿀이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대신에 잭 트림피가 운영하는 내셔널 리커버리 시스템즈의 도움을 받아보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잭 트림피의 방법론은 이 책의 철학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자, 이에 반면에 네버윈지 어게인 기법이 과식의 효과가 있었으니 이를 다른 복잡한 행동체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 책을 완독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일이든 나중이라고 게으름을 부추기는 목소리 때문에 무언가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미루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지킬 수 있는 스케줄을 100% 명료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우물쭈물 꿈을 꿀꿀이고 어떤 이유로든 스케줄을 벗어나기를 제안하면 여성의 말을 즉시 무시해버립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이번에 제가 새로 출간한 실패는 끝났다라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의 어떤 중요한 영역에서도 성공을 확신하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버윈지 의견의 무료 자료들을 다운받았다면 새 책의 출간 소식도 들으실 겁니다. 책을 또 소개했군요. 실수를 용서해야 실패하지 않는다. 실수를.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식단 계획을 만들어서 그래서 두 번 다시는 폭식하지 않는 일이 정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면서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그래도 실수를 용서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네버윈지 의견을 시도해도 결국에는 이 방법이 자신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 저는 좀 당황스럽더군요. 보다시피 네버윈지 의견 비법은 위장접합 소리나 전문 의약품 치료 요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폭식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는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무언가를 하지도 않고요. 단지 상식과 자유의지 책임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뿐이며 방식이 좀 냉정하다는 게 특징이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여러분을 과식하게 만드는 촉매제격의 음식과 평소 식습관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고도 인정사정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음식 또는 식습관을 접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가장 건전한 결정은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격이나 개성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따라서 그 결정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일련의 상식 기법은 생각을 명확하게 해주어서 우리는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을 몰아내고 목표를 향해서 100% 노력을 기울인 데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우리는 그저 다시 일어나서 마음을 다잡고 100%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넘어질 수 있어도 실패할 리는 없다. 네버윈지 어게인에서 실패할 유일한 길은 일반적인 상식을 거부하거나 의식적으로 꿀꿀이를 우리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대안이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애매한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게 과연 좋을 방법일까요? 건강한 식습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눈먼 궁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방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는지 모르면 결국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죠. 목표가 있어야죠. 우리는 그저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있지도 않았을 것 같군요. 우리는 새로운 다이어트 스승을 계속 찾아다녀야 할까요?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은 그들이 강요하는 특정 식단 규칙을 지켜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해봐야. 자,
반복. 자, 우리가 내법인지 의견의 태도를 익힌다면은, 그리고 식단 계획을 100% 지키고 꿀꿀이를 의리에 가두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도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경기에 임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꿀꿀이 헛소리는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하던 얘기를 마저 끝내볼까요? 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지금까지 저는 내법인지 의견 비법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치료 모임에 나가거나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며 밥주걱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달씩 강가에 앉아서 명상할 필요도 없고요. 건강한 식단 계획을 짜고 100% 그것을 지키고 계획에서 0.00001%라도 어긋난 음식은 꿀꿀이 죽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꿀꿀이 죽. 내부인지 의료진 코칭, 개인별 맞춤형 식단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꿀꿀이 깨끗 소리를 무시하고 꿀꿀이를 영원히 우리에 가두는 방법은 개인 상담, 자, 이런 것을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라 이 말이죠. 자, 맞춤형을 통해서 템플릿을 워크북, 식용물리치기, 회복 세트 등등등등 박탈감 피하기 워크북 이런 가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의지를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 알아듣기, 더 대단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군요. 이렇게 힘든 꿀꿀이 꽥꽥 소리를 공유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해봅시다. 20년 11월 10일 쓰셨군요. 조경신의 성신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에 책을 이렇게 했고요. 자, 130kg 다이어트를 한 이것에 대해서 금나나 동국대 조 교수가 전 미스 코리아 진이었네요. 어머니는 대화를 할 때에 절대와 같은 확신에 찬 단어를 사용을 자제하라고 전하셨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르고 살고 있지만 절대 폭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자신 있는 책 제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이렇게 했군요. 또 키스 덩컨 퍼스널 트레이너는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따라만 하면 누구나 겪는 고생을 하지 않고도 목표 체중이 된다라는 거죠. 피터 보로메오는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지? 라고 했네요. 카일은 35년 동안 나를 공격하고 잡아먹을 듯이 미워했다. 아내와 아이들이 밤에 잘 때마다 몰래 음식을 먹어 치웠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빠져들어갖고 이제는 더 이상 뚱뚱하지 않다.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